안녕하세요. 배화여대 소개를 하게 된 팀 식스센스입니다. 학교 소개와 학과 소개, 배화 캠퍼스 라이프까지 식스센스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학교 건물 소개, 동아리, 맛집, 배화 포털과 장학금 등 학교 생활 시 유용한 정보들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은 학교 건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소개할 건물은 기념관입니다. 학생지원처, 교무처, 총장실, 미래교육혁신당 등의 학교 주요 프로그램들을 관리해주는 시설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건물은 정심관입니다. 조리과의 한식, 서양조리, 다량조리 실습실과 식품영양학과의 시약보관실, 식품영양연구소, 미생물 실험실 등이 있고 배화학보사, 한복문화 콘텐츠학과 사무실, 패션산업과의 재봉실습실, 패션디자인 CAD실, 비서실습실 등 여러 과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입니다. 세 번째 건물은 피lun관입니다. 지하 1층에는 계단식 강의실이 있고 1층에는 강의실과 총무처, 학교 내 카페, 2층에서 5층까지는 각종 교양 과목과 이론 관련 수업을 하는 일반 강의실들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건물은 복지관입니다. 1층에 학생식당과 편의점이 위치한 곳으로 점심시간 학생들로 북적거리며 이 외에도 학생상담지원실, 창업지원처, 총학생회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은 도서관입니다. 자료대출실, 전통문화시설, 디지털존, 그룹스터디룸, 스튜디오, 자유열람실이 마련된 공간으로 책을 읽는 것 이외에도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프린터, 공부, 조별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건물은 목련관입니다. 1층에서부터 6층까지 컴퓨터 실습실이 있어 스마트 IT학과와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학교에 처음 오게 된다면 강의실 찾기가 힘드실 텐데요. 강의실 같은 경우 4자리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0의 자리는 건물 번호, 100의 자리는 층수, 그 외의 숫자는 강의실 번호를 의미합니다. 건물은 저희가 소개한 순서대로 1은 기념관, 2는 정심관, 3은 피lun관, 4는 복지관, 5는 도서관, 6은 목련관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간다면 원하는 강의실을 찾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학교에 온다면 수업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활동도 하고 주변 맛집도 다녀보고 동기들과 어울리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배화 캠퍼스 라이프를 더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배화여대에는 여러 동아리들이 있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이 가능합니다. 배화여대의 7개 대표 동아리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동아리 CCC는 대학생 선교회로 주요 대학과 지역 계층에서 복음을 전파해 리더를 육성하는 세계 최대의 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동아리 BDT는 춤을 배우고 연습을 통해 행사나 공연, 영상 촬영으로 학교 홍보 활동에도 참가해 학업과 병행해 즐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크래커는 밴드 동아리로 교내외 밴드 공연 활동과 합주를 통해 새로운 악기를 도전하고 동아리 회원들 간 친목 도모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VR과 AR 기술과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를 코딩과 관련해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DMP는 3D 프린팅을 활용해 디저트나 음식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친목 도모 동아리로 여러 체험이 가능한 동아리입니다. 이 외에도 배화여대에는 창업 동아리가 존재합니다. 그중 창업 동아리 다울은 전통조리과 창업 동아리로 떡과 한과를 중심으로 전통 떡 문화를 알리는 동아리입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판매도 하기 때문에 배화여대 안에서 시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백희는 식품영양학과 창업 동아리로 제과 제빵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모여 교내 행사 시 전시 및 판매, 우리 사랑 카페를 통한 제품 판매 등 활동을 이어나가는 동아리입니다. 이처럼 동아리 활동을 하며 대학생활을 알차게 했다면 점심시간 동안 즐겨야 하는데요. 점심시간의 경우 편의점,
학식으로 때울 수 있지만 배화여대는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 위치해 맛집 또한 많기에 이번에는 맛집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은 서촌 전통 순댓국입니다. 런닝맨에서 하하씨가 저런 곳이 진짜 맛집인데 라고 이야기하며 간 곳인데 정말 맛집이 왔습니다. 고기가 가득하고 순대도 전통 순대로 한식이 먹고 싶은 날 서촌 전통 순댓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맛집은 하루입니다. 모든 메뉴가 맛 보장이 가능하고 친구들과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에도 정말 예쁜 곳입니다. 세 번째 맛집은 라면 전빵입니다. 여러 TV에 나와 맛 보장은 물론 맵기가 무려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매운 것을 잘 드신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 맛집은 서촌 스코프입니다. 밥을 먹었다면 디저트도 먹어야겠죠? 주변 디저트 집들도 엄청 맛있고 다양하지만 스콘 맛집은 단연코 여기가 1위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맛집 4곳을 소개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맛집들이 많고 맛집에 대해 공유하는 학생들의 글도 많으니 확인해보고 꼭 학교 주위에 맛집들을 돌아다니며 배화 라이프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합포털 이용 방법과 장학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배합포털의 경우 배화여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성적, 등록금, 수강 신청, 과목 확인 등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고 가는 것이 좋고, 장학금 또한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였음에도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 몰라 장학금을 못 받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배아 포털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번을 받게 되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학사 서비스, 교육 과정 운영, 통합 이력 관리 등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처음 알아볼 내용은 출결 조회입니다. 출결이 잘못된다면 학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주 출결을 잘 확인하여야 되는데요. 출결 조회는 학사 서비스, 그리고 수업, 출결 조회를 클릭하시면 내가 지각인지 결석인지 제대로 수업 인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못 나올 때는 수업, 출석 인정 신청을 눌러 출석 인정 신청이 가능한데요. 출석 인정의 경우 일반 질병은 1학기 중에 3번, 1일씩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이 가능하며, 큰 사고, 큰 질병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에 따라 인정이 되지만 학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 문제인 코로나와 같은 법정 감염병은 해당 격리기간 동안 인정이 가능하며, 이 또한 학기당 1회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결혼, 가족 사망과 관련되어 출석 인정이 가능하며, 관련된 내용은 학사필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다음 알아볼 내용은 성적조회입니다. 성적조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성적을 누르고 금학기 성적조회를 누르게 된다면 이번 학기의 성적 열람과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금학기 성적조회 같은 경우는 조회가 가능한 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적을 누르고 기성적조회를 누르게 된다면 전학기 모든 성적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취득 학점, 평균, 학점, 백분율 등 자세한 정보들을 언제나 조회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 금학기 성적조회보단 기성적조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등록금 관련인데요.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 부분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납부, 연기 신청, 고지서 확인 등이 가능하며, 이 부분의 경우 자주 사용하지 않아도 꼭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배합포털에서는 여러 중요한 서비스들을 확인이 가능하며,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과 지메일, 그리고 도서관 관련된 사항들, 학교 공지 같은 경우도 배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배합포털을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장학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장학금은 크게 교회 장학금, 교내 장학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교회 장학금의 경우 국가 장학금이 대표적인데요. 국가 장학금은 국가 장학금 사이트나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수 인재,
다자녀 등의 학생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 다르니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들을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과 국가근로도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교내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성적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복지장학금이 있는데요. 먼저 성적장학금의 경우 과수석은 반별 최고 등수 득점자로 등록금의 70%를 감면받습니다. 다음은 성적우수 A, 반별 2.5%의 학생들이 해당되고 등록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적우수 B, 반별 10%의 학생들이 해당되는데요. 등록금의 30%를 감면받습니다. 성적장학금은 반별 재학 인원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몇 명이 받을지는 반별로 상이합니다. 다음은 마일리지 장학금인데요. 마일리지 장학금은 비교과 교육 과정 이수함에 따라서 점수가 지급되고 최종 점수에 따라 금액이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하고 자격증 봉사 등을 하게 된다면 마일리지 점수가 지급되어 이 점수에 따라서 장학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복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복지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그리고 첫학기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이 되며 성적장학금과 나머지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이 감면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배화여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더 알차게 배화여대를 다니며 행복한 배화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며 메타버스 캐릭터와 함께 팀 식스센스는 학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